안녕하세요. 라인 플랫폼 엔지니어링 3센터의 이수환입니다. 본 세션에서는 세 가지 내용을 소개하려 합니다. 첫 번째로는 라인 플랫폼이 왜 릴라이빌리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두 번째로 문제가 발생 시에 대응하는 프로세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지탱하는 개발자 문화를 소개하겠습니다. 본격 시작하기 전에 라인 플랫폼 서버를 소개하겠습니다. 라인 플랫폼 서버는 라인 앱이 탄생 때부터 함께해온 플랫폼입니다. 다음과 같은 라인 앱의 필수적인 영역의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100여 명의 다국적 멤버들이 공통의 개발 문화를 기반하여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발표자인 저도 라인 플랫폼 서버 조직에 초창기부터 함께 했습니다. 조직을 대표하여 지난 10년간 발전시킨 프랙티스와 문화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 온 라인, 라인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입니다. 유저에게도 라인은 생활의 필수적인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유저 생활의 인프라로서 라인은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릴라이빌리티는 유저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유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릴라이빌리티는 라인 플랫폼 서버가 추구해야 되는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장애를 철저히 관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유저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문제나 내부 시스템들이 기대한 형태대로 동작되지 않는 것을 아우티지, 장애라고 합니다. 2021년 라인 플랫폼 서버의 장애 건수를 집계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들이 불규칙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월, 5월에는 장애가 없기도 했는데요. 또 8월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장애가 많기도 했습니다. 장애는 언제나 발생될 수 있습니다. 라인이 만들어진 지 어느덧 10년이 되었는데요. 과거로 이 그래프를 확장해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는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장애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장애를 통해서 플랫폼의 신뢰성을 더 개선하기 위한 귀중한 경험으로 삼는 것이 라인의 개발 문화입니다. 그러면 라인 플랫폼 서버는 어떻게 장애를 대응하고 장애로부터 배우는지 그 체계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라인 플랫폼 서버의 장애 대응 프로세스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가 감지되면 담당자에게 신속히 연락을 합니다. 그 후 담당자는 문제를 분류하고 그것을 전파하고 수정하는 것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이것은 장애 대응의 핵심 단계입니다. 장애가 해결이 되면 문제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것을 공유합니다. 이에 당사자들이 모여 결과를 리뷰하고 개선점을 논의합니다. 각 단계를 세부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장애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자동 감지가 되고 신속히 담당자들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러지 못한 경우에 문제를 확인한 누구든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그것이 대응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연락 포인트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책임자와 보고 채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장애 분류 단계입니다. 장애에 대해서 영향도를 쉽게 소통하거나 사후 분류 등의 관리를 위한 용도로 레벨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장애 레벨의 명확한 분류 기준을 프로덕트별로 갖고 있고요. 장애 발생 시에는 장애 레벨의 정보는 추정되어 공유될 수 있습니다. 사후에 계속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저희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장애 레벨을 지정하기 위한 표입니다. 이 표는 유저에게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에서는 이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DAU라고 라인을 사용하는 사용자 수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이 숫자를 기반으로 해서 영향받는 유저 수를 커버리지로 분류합니다. 또 문제가 발생된 기능의 종류와 상태를 기준으로 심각도를 결정합니다. 이 두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레벨을 결정합니다. 장애 발생에 대해서 신속한 전파와 확장 체계를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 라인 플랫폼은 서로 긴밀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장애 상황을 전파하기 위해서 정해진 공유 채널을 통해서 내용을 전파합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 장애 정보는 확장이 됩니다. 공유 채널을 통해서 연관된 서버의 담당자들은 추가적인 영향도를 확인합니다. 또한 고객 대응 부서에서는 문제를 인지하고 고객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작성하기도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저희는 템플릿을 기반해서 공유 내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항목은 실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공유 템플릿입니다. 장애 복구는 장애 대응의 핵심 과정입니다. 장애 종류나 영향에 따라서 대응 방법은 다를 것입니다. 빠르게 문제의 영향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을 합니다. 또한 원인의 파악도 수행합니다. 장애에 관련된 그 부서의 리더가 장애 대응의 총 책임을 갖습니다. 리더의 지시에 따라서 멤버들은 대응을 하고 대응 상황을 리더에게 보고합니다. 장애 처리가 길어지는 경우에 추가적인 상황을 전파하는 것도 리더의 책임입니다. 리더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유를 담당하는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장애 대응 이후에 1근무일 이내 1차 보고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보고서가 작성이 되면 정해진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서 내용을 공유합니다. 보고의 내용은 역시 템플릿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적혀 있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템플릿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개발 부서에서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장애에 대한 요약 정보를 기술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개발자들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비스의 상태, 대응 이력 등의 정보들을 기술합니다. 장애에 대해서 다음에 3가지 관점으로 점검을 하고요. 개선이 필요한 내용을 기술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장애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장애를 빠르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의 관점. 세 번째는 장애 대응 자체의 관점입니다. 각 개선 항목들은 액션 아이템 형태로 등록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개발 티켓으로 등록돼서 관리하게 됩니다. 장애 해고는 장애 복구 이후에 5근무일 이내 설정됩니다.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초대를 보내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추가적인 개선점을 찾습니다. 이후에 보고서 내용을 확정하고 장애 대응을 완료합니다. 지금까지 장애 대응 프로세스를 소개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이 프로세스는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과 같은 개발자 문화를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릴라이빌리티와 관련된 개발자 문화를 소개하겠습니다. 릴라이빌리티를 보장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개발 초기 단계부터 그것을 고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인은 초창기부터 동료 간의 엄격한 코드 리뷰 문화가 형성되고 현재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코드 리뷰는 GitHub가 처음 도입될 때 가장 처음 정착된 개발 문화 중에 하나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진행되다 리뷰어에게 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디자인 문서를 제공하고 그 문서를 또 리뷰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는 문화들이 형성됐습니다. 라인의 초반에는 테스트 코드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테스트 코드 없이는 코드 리뷰가 통과하기 어려운 개발 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일부 팀에는 유닛 테스트와 더불어서 인테그레이션 테스트 형태의 엔드-투-엔드 테스트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를 통해서 코드 레벨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 재발 방지책으로 자주 테스트 코드의 보강이 언급되었던 것도 요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인 플랫폼 서버는 문제 상황을 감지하는 다양한 모니터링 조건이 있습니다. 특정 조건에 도달이 되면 개발자에게 알람이 발생됩니다. 이때 누군가는 알람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런 알람에 대해서 개발자 간에 순환하면서 대응하는 것을 온콜 듀티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제도를 통해서 알람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개발자가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람을 통해서 확인된 작은 문제가 큰 장애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장애 해고의 모든 액션 아이템들은 티켓으로 관리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개발자는 장애 티켓도 다른 개발 작업과 동등하게 대응하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티켓은 쉽게 기술 부채가 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 대응이 끝나면 모두의 관심도는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비슷한 원인으로 장애가 또 발생되면 그때 처리되지 못한 티켓은 또 관심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아우티지 티켓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는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OKR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공통 OKR 중에 하나로 장애 티켓을 해결하자라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것의 전파와 실행에 대해서는 OKR의 캐스케이딩이라는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 팀 내에서 조직의 공통의 목표에 이어질 수 있도록 팀의 상황에 맞춘 목표를 다시 정의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우티지 티켓을 해결하는 것이 공통의 가치이다라는 걸 다시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행을 위해서는 팀의 상황에 맞춰서 방법을 논의하고요. 팀에서 어떻게 실행할지를 결정하고 실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장애 대응의 티켓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의 상태를 공유드립니다.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242개의 액션 아이템들이 티켓으로 등록되었습니다. 현재 83%의 티켓이 해결되었거나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다른 개발 업무에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도 저희는 이 수치가 의미 있는 결과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시켜드린 장애 대응 프로세스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여러분의 이해를 돕겠습니다. 8월 4일경에 장애 공유 채널에 공유된 건입니다. 이와 관련된 장애 보고서의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장애 보고서의 상단에는 장애에 대한 요약 정보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왼편에 장애 대응의 분류 정보와 오른편에 장애 대응의 영향도 정보가 요약되어 정리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요청을 중개하는 프락시 서버의 설정 미스로 인해서 백엔드 서버가 제시됐을 때 리퀘스트 컨트롤이 정상적으로 되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버에 재기동이 발생됐을 때 재기동된 서버가 불안정하게 동작되었던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장애 보고서의 다음 내용은 상세한 내용을 기술하는 겁니다. 보시면 문제가 발생된 시점에 로그의 발생량, 그다음에 실패한 API의 상태를 나타내는 다양한 매트릭들을 기술하여 상세한 영향 범위를 적습니다. 또 영향받는 유저 수나 실패한 API 수나 종류 등을 기술해서 상세하게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장애 발생과 복구에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타임라인에 적습니다. 가능한 자세하게 적고요. 전체 타임라인에는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장애에 관련된 정보들을 일부 발췌했습니다. 보시면 장애 원인이 된 변경이 발생된 시점, 문제가 발생된 시점, 그다음에 문제가 인지되고 문제를 해결을 시작한 시점, 복구가 완료된 시점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실제 장애 보고서에는 좀 더 다양한 조치 사항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 재발 방지를 통한 액션 아이템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실제 장애 보고서에는 각 항목들이 업무용 지라 티켓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티켓은 역시 실행 가능해야 되겠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 방지를 위해서 프락시 서버에 헬스 체크 기능을 켜는 것이 적혀 있고요. 장애 탐지 개선 관점에서는 이번 장애에는 알람으로 문제가 확인되었지만 장애가 있었지만 알람이 발생되지 않은 부분들을 확인하여 그것들을 보강하는 것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 장애 대응 관점에서는 이 장애도 롤백으로 문제가 복구되었지만 배포 절차서에 롤백 프로세스가 부정확하게 정리되어 있던 부분들을 확인돼서 그것을 보강하는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 장애를 통해서 개선책을 찾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10년간에 얻은 교훈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세스는 되게 깨지기 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프로세스는 해석의 여지 없이 바로 실행 가능한 형태로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프로세스와 관련된 주변의 상황들은 변화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변화가 발생되면 그 변화에 맞게 프로세스는 계속 업데이트 되어야 되고요. 변화된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프로세스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알려져야지 프로세스는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세스는 문화에 기반한다는 것입니다. 프로세스는 최소의 장치이더라고요. 프로세스가 아무리 잘 정리되어 있어도 조직이 그것을 인정하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문제는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우티지 티켓 해결은 모두가 공감하는 중요한 이슈였지만 실제로 진척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가시화하고 또 주기적으로 진척을 체크하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같이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유도하였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아서 저희도 아직 계속 도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보며 마치겠습니다. 라인 플랫폼 조직은 유저가 기대하는 라이프 온 라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릴라이빌리티를 중요한 가치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문제 상황을 대비하는 프로세스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 자발적으로 발전하는 개발자 문화는 개발 및 운영 단계에서 릴라이빌리티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장애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장애를 통해서 플랫폼의 신뢰성을 높여가기 위한 귀중한 경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릴라이빌리티의 가치는 라인 플랫폼 서버에 변치 않은 중요한 가치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프로세스와 문화를 지속적으로 가꾸고 발전시킬 것입니다. 본 세션을 통해서 라인 플랫폼 서버에 갖는 여러분의 신뢰가 높아졌길 기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